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정보가 있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 연금리가 최저 1%대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첫날 하루만 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거쳐서 총 7,200여 건, 약 8천억 원이 접수될 만큼 그 인기가 뜨거웠는데, 일각에서는 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을 올해는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정작 서민에게는 막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과연 안심 전환 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심 전환 대출이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말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10년에서 30년 만기로 하고요.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연 1.85에서 2.10%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바꿔줍니다. 와, 1%대 주택담보대출이라니 이게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변동금리 혹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네. 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결혼을 했다면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8,5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1억 원 이하이고요.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만 받은 상품은 신청할 수 없고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신청 기간도 지금 따로 있었는데요. 언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까? 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주요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선착순이 아니고 기간 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네,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10월 4일까지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승인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대출 받기로 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서 금리를 전환하는 대체 상환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최저 1%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정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청자도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된 지 하루 반 만에 무려 약 2만 4천 명이 몰렸는데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 대출에 그날 오후 4시까지 2만 4,017건의 신청이 접수가 됐고요. 대출 전환 신청 금액은 2조 8,331억 원으로 한 건당 평균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3조에 가까운 금액이 신청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만 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9,041건이었습니다. 특히 신청 첫날은 신청자 폭주로 인해서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마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선착순 접수가 이게 아닌 만큼 기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빨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몰렸던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안심전환 대출은 총 20조 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추가 공급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신청자가 폭주해서 그런지 추가 공급 여부도 뭐 고려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정의 여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20조 원의 물량이 채권 시장에 쏟아졌을 때 금리 충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00조, 20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이 나가는 만큼 해당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장기 채물량이 한꺼번에 유입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는 대출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금융위원회가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환을 좀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안심대출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금리가 내리길 기다렸다가 은행의 준고정 혼합금리로 갈아타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되니 무조건 갈아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자 향후 금리를 예상하고 현금 흐름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타라고 권할 수도 없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둘러싼 논란들 좀 하나하나 짚어 볼 텐데요.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형평성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가장 큰 불만이 나오는 건 기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과의 형평성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이 이들 정책 모기지 이용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 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두 상품의 신청 기준 모두 안심전환 대출보다 더 저소득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고요. 보금자리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1억 원 이하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심 전환 대출 조건이 지금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 거기다가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조건이 이건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또 일고 있는 논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환 대출 대상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인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9억 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냐는 것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들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굳이 이자를 1% 후반대로 낮춰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란 것입니다. 그렇겠군요. 뭐 알아본 것처럼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두고 여러 가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전환 대출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안심 전환 대출 출시 계획이 알려진 지난 8월 말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6천 명 이상이 동의한 안심전환 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청원인은 지난해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 이율이 고정금리는 연 3.6%였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서 안심전환 대출 대상자 확정이 어렵다면 금리 저감 대책이라도 마련해달라는 이제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전환 대출이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금융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안심전환 대출은 서민형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9억 원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 중 상한선이라며 지원 대상이 1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 원 주택을 갖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은 저가주택에서부터 쭉 올라와 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민형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환 대출이 아니라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확실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 대출 등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9억 원은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2015년 9억 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인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안심 전환대출 때는 이제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였는데 1차 때와는 달리 지금 다주택자는 배제를 했고 그리고 소득 기준도 신설했다는 점에서 서민형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사실 연 4, 5%대 고정금리를 받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1%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사실에 뭔가 실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9월 기준 연 2%에서 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 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자,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지는 못하지만 뭐 그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보금자리론으로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과거 연 4에서 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2에서 3%포인트 가까운 금리 격차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현재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 약 91조 5천억 원 상당이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몰랐는데요. 저 말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겠는데요.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 시점을 결정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비교했던 것처럼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8,500만 원, 다자녀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등의 조건이 설정돼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으로도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계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는다면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 한도 축소 없이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건 전체 고정금리 대출자 가운데 8.8%에 해당하는데요. 대출 잔액으로는 14조 2천억 원입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 저당 채권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그리고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등을 감안해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둘러싼 논란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지적도 있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보다도 금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안심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서 쓰는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와 주택 보유수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해당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안심 전환 대출과는 별개로 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방안이 또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